안녕하십니까. 한국MP협회장 이영주입니다. 이번 내용은 가족법인과 주택저당권 제3편 주택저당권과 유동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저당권과 유동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저당권 또는 주택저당채권 같은 말입니다. 주택저당권이란 주택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이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주택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저당권이 유동화 또는 현금화입니다. 주택저당권자인 대출기관, 즉 금융기관이 자신이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질권대출을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동화라고 합니다. 즉 현금화라고 합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에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을 이용해서 다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택저당권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택저당권을 가지고 어떻게 현금화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선순위 MBS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MBS, 즉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질권대출입니다. 이 질권대출은 후순위 MB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제도권 금융기관이 방법 1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이었는데 방법 2에서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질권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사, 신협 등이 후순위 MBS인 질권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을 담보로 유동화, 즉 현금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례 조건에 서울시 소재 KB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이 주택의 소유자가 7억 원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7억 원을 대출받고 싶을 때 시중은행에 찾아갑니다. 따라서 1순위로 LTV 50%까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시 제도권 금융기관은 LTV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 소유자가 시중은행 가서 대출을 7억 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LTV 50%인 5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고 싶은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고 대부회사나 기타 개인을 통해서 2순위로 LTV 20%인 2억 원까지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주택을 담보로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택에 7억 원, 즉 주택담보대출로 1순위로 5억 원, 2순위로 2억 원을 대출해준 시중은행과 대부회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다시 유동화, 즉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1순위 주택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이 주택저당권을 유동화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즉 MBS를 이용해서 유동화를 시켜줍니다. 또 2순위 주택저당권자인 대부회사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이용해서 질권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유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동화 시작은 시중은행에서 MBS를 발행한 것은 199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부회사가 갖고 있는 질권대출은 2019년부터 유동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택담보 LTV 70%의 기준 및 후순위 주택저당권 유동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아파트 소유자가
LTV 70%인 7억 원까지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와 세계 금융시장 위기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의 60%까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년 뒤에 70%, 2년 후에 80%까지 주택가격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란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로부터 2018년 9월달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줄 시 주택의 경우 LTV 70%까지는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18년 9월달부터 바뀌게 됩니다. 2018년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로 제한했습니다. 추후 10% 완화해서 지금은 LTV 50%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LTV 50%까지로 제한을 하자 과거와 같이 주택을 매입할 때 LTV 70%까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나머지 20%를 대부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회사가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LTV 50%에다 추가로 20%까지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대부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을 하기에는 자금 사정이 맞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LTV 50%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을 이용해서 금리가 저렴한 시중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도 가장 안전한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이때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우회적으로 주택을 담보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회사가 나간 주택담보대출인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시켜주는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부터 시작된 후순위 MBS인 질권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도 어느 정도 많이 확장을 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 한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상품은 바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대부법인에 빌려줬던 후순위 MBS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즉 1순위 LTV 50%까지 주택저당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유동화를 시켜주고, 후순위 LTV 20%까지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유동화를 시켜줍니다. 이 시장에 가족법인을 만든 대부법인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여신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가족법인을 설립한 경우 가족법인은 질권대출을 취급하려면 법인이 정당 목적의 여신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이 질권대출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부법인으로 설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후순위 MBS 유동화 상품은 2019년부터 출시된 틈새 투자 상품입니다. 이 가족법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저축은행, 캐피탈사가 운영하는 MB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MBS 상품은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만 취급하는 생각하지만 2019년부터는 후순위 MBS 상품이 출시되면서 저축은행, 캐피탈사 또는 가족법인을 만든 대부법인이 이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